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고객관계 7주차 1강으로 챕터 6 레트로 경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에서는 레트로 정의가 무엇이고 레트로의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레트로. 사실 레트로는 뜻은 과거를 회상한다 또는 회고한다, 추억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레트로스펙트의 준말입니다. 레트로스펙트의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그쵸, 과거의 것을 현대적으로 해서 재수정하는 것이죠. 과거에 인기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인간의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리바이브한, 그죠? 수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사어로는 우리가 이제 복고풍이라고 해요. 복고. 좀 한자어인데, 그죠? 옛날의 복고풍이다. 또는 레트로 스타일, 복고주의, 뭐 이런 유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문화에 관련된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먹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차 떡볶이 그래가지고 참 우리나라의 떡볶이는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져 있죠. 그래서 추억의 떡볶이. 그래서 학교 앞에서 특히 방과 후 저 출출했을 때 아주 학교 앞에서 분식집 또는 그저 문방구 앞에서 길거리 음식으로서 참 맛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컵에다 주는 거죠. 컵떡볶이도 있죠. 그래서 떡볶이는 참 우리나라가 서민 음식으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즐겨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경영하는 것이 레트로 경영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 그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해서 그죠, 내 어릴 때의 추억, 내 젊었을 때의 추억을 자극해주는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되살려서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의 경영 기법이죠. 그래서 레트경을 보면 뭐 먹는 또 음식 중에 이제 피자라든지 그래서 피자도 30년 전 또는 50년 전에 그때 근데 또 그 맛뿐만 아니라 그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소비자를 이제 유혹하는 게 있고, 하여튼 좀 먹는 것들이 제일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한국 사람뿐만 그러겠습니까? 외국에도 보면 이 레트로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먹는 데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보면 되고, 이것 또한 서민 음식으로서 이제 막걸리, 주전자는 이제 막걸리지, 안주지, 안주. 가성비인데 갓성비라 그래가지고 대전에 가면 또는 어디 대구에 가면 또 서울에 또 대중 시장에 가면, 전동시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막걸리와 관련된 안주들, 그죠? 저렴한 안주들이 많이 되고 있는 스타일이고, 요즘에는 또 대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제 소주에 대한 이주백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 병 모양을 유사하게 또 두꺼비라는 친근감을 갖고 있는 이제 상표를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상품들이 이제 레트로 경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또 유사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용어로는 이제 빈티지라고 칭하는데, 그죠? 이 빈티지라는 용어는 사실은 지금 해석하고 좀 다르게 과거에는 최고 또 최상의, 영어는 베스트, 또 그레이트, 뭐 이런 굿, 베리 굿, 뭐 이런 최고의 뜻을 가지고 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원래 고풍스러운 특정 이제 제품의 전성기를 표시하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특정 이제 제품은 뭐냐면, 물론 이제 포도주를 말하기도 하는데 최고의 상태가 됐을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끔 반어법으로 누구를 좀 약간 놀리거나
그죠? 또는 좀 없이 가난한 뭐 이런 비꿀 때 쓰는 용어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본리 어원은 포도주 이제 빈티지에서 유래되어 있고 이 빈티지는 사실 포도의 생산 연도 그 해의 품질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빈티지라고 칭합니다. 최고의 포도가 생산됐을 때, 물론 일조량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즙이라든지 또 당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빈티지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죠. 호텔 또 식음료에서 아마 배울 수도 있죠. 그래서 포도가 풍작인 해에 나름대로 유명한 전평에 나 있는 양조장에서 그죠, 품질이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을 그죠, 와인을 붙였을 때의 레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연도란 뜻에서 그레이트 빈티지, 뭐 굿 빈티지, 뭐 이렇게 이제 단계를 라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를 이제 포도의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최상위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현재 와서는 그저 패션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시계라든지 특히 이제 옷에 있어서 그저 패션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은 패션에서 빈티지 그러면 이제 오래돼 있어도 가치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올드인데 올드 스폿 굿디스라고 해서 그죠?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죠. 신발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 우리 이제 그죠, 유명한 탤런트가 빈티지를 좋아해서 그죠? 어떤 음악 레코드 LP판이라든지 그죠? 옷이라든지 뭐 이런 또 골동품도 속하죠. 사실 골동품 면에서는 이제 빈티지가 굉장히 고가죠. 오래되면 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또는 남자들 중에서는 또 피규어도 많이 모집을 해서 그죠? 상표를 뜯지도 않죠. 그죠? 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인테리어, 특히 또 여성분들은 접시, 그릇, 이런 또 탁자, 뭐 이런 등등의 그저 골동품성의 이제 이런 문화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이제 이런 올드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빈티지를 오래된 골동품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 유사한 용어 뉴트로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에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와 리트로를 합성한 뉴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자를 빼고 레트로에서 리자를 빼고 뉴자를 붙여서 새로운 트렌드. 다시 말해서 뉴트로는 그죠, 새로운 복고란 뜻으로서 기성세대의 이제 문화를 신세대들은 신기해하죠. 사실 그런 것들을 뜻해서 뉴트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뉴트로와 레트로의 공통점은 과거를 회상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이제 복구를 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세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죠? 레트로는 30에서 50대의 중장년층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 꼭 뭐 30대 50대 아니라도 그죠? 요즘에는 세대 차이가 이제 짧아져 가지고 그죠? 같은 뭐 중고등학생, 같은 대학생들끼리도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들 그래요. 그죠? 참, 그래서 이제 레트로 30대에서 50대는 이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뉴트로는 10대에서 20대들이 새로운 제품으로 접하면서 이제 신선함을, 이런 것도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선함을,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이 뉴트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레트로나 뉴트로는 그저
일단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가 인상 깊도록 인지도가 높은 점에서는 다르죠. 특히 또 먹는 건데요. 이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라든가. 근데 이건 여러분 알죠? 외국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설탕, 그죠? 설탕을 이렇게 연탄불에다 조그만 그릇에서 가열시키고 나중에 그죠? 소다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뽑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뽑기, 달고나 또 뽑기 뭐 이런 스타일의 과자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완성 제품을 그죠?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에 이제 500원, 1000원씩 받고 파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0대에서 50대, 특히 40, 50대들이 또 즐겨하는 것이 집안의 이제 가전제품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TV라든지 또는 냉장고라든지. 그래서 과거에 썼던 이제 냉장고 또는 밥통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개념으로 해서 사은잔치를 하는 이런 가전제품 기업들의 행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삼성인데 그죠? 삼성이란 말 또는 지금 왼쪽에 있던 금성이라는 것도 지금은 LG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LG인데 과거에는 골드 스타 그래가지고 그죠? 골드 스타일 그죠? 그래서 금성이라는 같은 회사의 명칭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도 뉴 레트로라고 그래가지고 뉴트로가 아니고 뉴 레트로라고 쇼핑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트로는 또는 뉴 레트로라고도 칭하기도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마케팅이 뭐냐면 헤리티지 마케팅이라고 해서 헤리티지가 뭐냐면 그죠? 유산이죠. 유산. 세계 문화 유산일 때 헤리티지 컬처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특히 국가나 기업 또는 스포츠 구단이 이런 자산을 통해서 또는 유산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나 기업 또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가치와 신뢰를 나름대로 이니셜화해서 브랜드 파워를 증대하는 목표로 마케팅하는 기법이죠. 다양하게. 그래서 특히 항공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대한항공이죠. 그죠? 대한항공이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이제 그죠? 복장이죠. 복장이 세렌미오가 이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큰 그림은 현대의 복장이고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부터가 이제 오른쪽 가면서 1969년대 쭉 이렇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진화돼 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아무래도 그저 역사가 아시아나는 1989년부터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도 그래도 역사는 벌써 30년이 그죠 넘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좀 전략이 다르죠. 같은 의복이지만 네, 이제 또 유명 연예인 여자 연예인을 이제 모델로 해서 이렇게 모델의 진화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제 의복부나 또 항공사에서 또 이런 헤리티지 마케팅 어떤 유산을 가지고 그죠? 하는 거는 뭐예요?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 그쵸 비행기죠. 아무래도 비행 항공사니까 그래서 모형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브랜드를 기억하도록 특히 이런 비행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유아죠, 유아들. 어린이들이 이제 이것도 싸게는 10,000원 정도에서 뭐 30,000원, 50,000원, 어떤 거 10만원까지도 가는 이런 모형들을 수집하거나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그쵸 항공에 관련된 소품들을 구매를 판매하기는 항공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주항공에서도 이런 모형을 인형 같이 만들어서 또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판매와 더불어 매출도 성장하면서 기업의 브랜드를 증대시켜서 상기시키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리티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또 국가마다 중요한 유산들이 많이 숨어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특히 국가보다 저는 이제 도시 마케팅 했을 때 우리 국가 만약에 김천시면 김천시 그죠? 어느 시에 대한 특징,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을 잘 응용해서 캐릭터화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트로 마케팅이 그러면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 했을 때 물론 추억이죠, 추억. 추억인데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죠. 왜? 공통된 인지를 갖고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작은 투자로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광고에 대한 파급 효과도 매우 높일 수 있다라는 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데 드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게 분배될 수 있고 우리가 광고 비용을 약 200억 원으로 봤을 때 비용은 10분의 1로 축소된다 그래요. 20억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내는데 효과를 매출을 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 또 주말에 할 건지 주중에 할 건지 시간대도 따라 다 다르죠. 그런 이제 세대별로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주목받게 된 게 특히 예를 들면 응답하라 1988 그죠? 또는 이런 새마을 식당이라든지 그래서 이 응답하라 저기 1988은 그쵸 2015년도에 TVN에서 방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식당에서 또 특히 재밌는 게 저도 먹어봤습니다만은 옛날 이제 도시락, 양은 도시락, 그죠? 지금 반찬도 몇 가지 아니에요, 그죠? 서너 가지를 주면서 특히 안에 있는 달걀, 후라이, 그 다음에 소세지, 멸치볶음, 그죠? 소박한 거야. 여기는 지금 김치랑 같이 있지만 항상 이제 이 특히 겨울에 먹는 도시락, 그죠? 그래서 또 고추장 넣고 흔들어 갖고 비비로도 만들고 이렇게 장난스러운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먹으면서 이런 이제 새마을 식당에서의 이런 추억의 먹거리 이런 것 등등은 레트로 마케팅을 이제 주목받게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이제 1988은 여러 그쵸 한 네 집인가 다섯 집이죠. 다섯 집에서의 일상이 일어나는 쌍문동에서 일어나는 세대들의 이야기가 1988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몇 개 있죠, 그죠? 19 시리즈라고 그래서 그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흘러간 제품을 등장시킴으로써 9세대에게는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켜주고 신세대에서는 신제품을 이제 선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의 인기를 얻는 거는 이제 복고 제품으로서 그죠? 레트로의 장점인 복고 제품을 함으로써 신세대들하고도 호기심 유발해서 함께 동시에 공감할 수 있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억을 공유하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한 가지를 갖고 전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그죠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은 평생 고객을 한다는 것이 기업의 목표죠. 마케팅의 목표이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인 새마을 식당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새마을 식당은 이제 연탄 1번지라고 상호였는데 이제 바뀐 거죠. 그죠? 연탄이 원래는 처음에는 연탄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연탄 수급이 잘 안 되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연탄자를 외우고 이제 새마을 식당. 이름도 그 시대 새마을 우리나라에 유명한 새마을 운동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곁들여서 이제 연탄과 상기시키는. 그래서 1900 우리나라 60년에서 70년대 분위기가 나름대로 그죠? 허름해 보였다기보다도 허름해 보이긴 보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허름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원형의 그죠? 양은 그 탁자에서 그죠? 젓가락 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연탄을 가지고 현대에서는 이제 인테리어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내부도 뭐 칠도 잘 안 하고 그죠? 전선도 보이게끔 일부러 하고 또 연탄불 쓰면서 아까도 말한 연탄 추억의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역시 또 이런 식당은 그죠? 식당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죠? 술도 한잔 하는 거니 좀 시끄러워야 되고 그죠? 그래야 또 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또 시끄러워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포장마차라는 우리나라의 또 장점도 있죠. 아까도 말한 이제 또 양은 도시락에 추억의 도시락 그죠?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죠? 삼겹살이라든지 또 고추장 불고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같이 나오는 메뉴인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마을 식당이라는 이제 상호도 그죠? 이제 그 평생 고객을 가겠다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죠.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IT 업체에서도 복고 바람이 있죠. 이 자료는 이제 소득이 높아진 중년층은 향수를 자극하고 이제 MZ 세대라는 용어는 새로운 매력을 느끼죠. MZ는 무슨 뜻이냐면 그죠? 청소년 지난 25에서 40살 정도 되는 세대를 MZ이라고 합니다. 즉 M은 뭐냐면 밀레니엄 버그라고 그래서 밀리언 세대 그래서 81년부터 95년도 출생한 연도를 이제 M세대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5년부터 또 2004년까지 약 10년간이죠. 그죠? 그걸 Z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출생한 세대를 이제 Z세대라고 그래서 지금은 나이로 따지면 그죠? 80년도에 태어났으면 그죠?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태어났다면 그죠? 20세가 넘은 그죠? 대학생 정도 넘어가는 그죠? 이 시대를 이제 MZ세대라고 해요. 요즘엔 신문이나 이게 뉴스를 보면 MZ세대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M세대와 Z세대의 개념은 이렇게 출생으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80년대 이후에서 90년대 중반까지를 M세대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서 2005년 전까지를 이제 Z세대라고 칭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까 이제 가전제품 중에서 TV 그죠? 또는 금성사 시절 골드스타 그래서 금성이 이제 골드스타의 성이 그죠? 골드는 금이고 성은 스타죠. 그래서 골드스타 금성사 시절에 디자인을 활용한 그죠? LG 이제 전자 휴대전화 사업부에서 이제 케이스와 에코백을 이제 활용해서 그죠? 물론 현재는 LG전자지만 모 회사의 그죠? 모태가 되는 그죠? 기업의 이제 상호가 금성 골드스타라고 이제 이렇게 에코백을 선물로 주면서 그죠? 갖고 다니면서 홍보도 되고 그죠? 하게끔 하는 이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덩달아서 이제 애니코 삼성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갤럭시라는 용어를 가지고 상호를 가지고 갤럭시라는 그 핸드폰 명칭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갤럭시. 그래서 이 케이스와 더불어서
애니퀄 이어폰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서비스를 예고한 메신저 이제 버디버디 홈페이지를 2008년도 메신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메신저라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그저 버디버디 홈페이지가 굉장히 유명해. 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고객화 전략으로서 추억을 인지하는, 그래서 추억이 오래된 것도 이렇게 있지만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이제 먹는 식당에서도 지금처럼 이제 메신저 같은 것도 뭐 한 10년 20년 것도 이제 이렇게 복고적으로 레트로 경영 전략을 활용해서 연계시켜서 판매하는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제 사례는 옛 고을 마을을 이용해서, 그죠. 자연적인 현상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인위적으로 문화적인 면이죠.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 북촌마을이라든지 또는 서촌마을이라든지, 그래서 물레동에 또 원래 물레동 공장 기기를 생산하는 마을이었죠. 그래서 이런 각 도시들의 특징을 가지고 옛마을의 특색을 이제 재방문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제 또한 옛 고을의 문화죠. 그래서 서촌마을을 예를 들자면, 서촌마을이면은 중앙청이 있어요. 서울에 중앙청이 이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은 그저 공원으로 올라가는 곳이고, 이제 서쪽이 이제 옥인동, 통인동, 그래서 효자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이 시장을 금방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관광도 하면서 추억의 장소로 나누는, 이게 이제 현대로 바뀐 이제 시장이 통인시장인데요. 그래서 옛 모습도 추억의 역사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마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관광을 할 수도 있는 옛 마을 투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엽전, 동전 돈 대신 엽전으로 바꾸면 또 추가로 만원치 사면 하나에 1,000원이라 하면 11개를 줘서 또 할인의 효과도 보면서, 또 그릇도 빌려줘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면서 떡볶이도 사고 튀김도 사고 뭣도 사고,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재미삼아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역사의 문화재를 탐방하면서도 같이 관광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들은 문화재와 연관을 해서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김천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김천역 앞에 가면 그저 이 소나무가 유명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와 관련된 역사를 한번 탐방해 보시고, 그래서 김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평화시장에 가면 그저 안에 또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먹을 수도 있고 유명한 식당도 있고, 그죠? 먹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거리, 역사적인 문화재도 있고, 그죠? 시장에 먹거리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놀거리가 있어야 되죠.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연화지죠. 벚꽃, 그죠? 벚꽃놀이 때도 꽃놀이 할 때도 좋네요, 그죠? 봄에. 그래서 연화지라든지 또 연꽃이 또 한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밤 풍경도 야경이 매우 아름답죠, 그죠? 이 외에도 요것이 이제 연꽃이죠, 그죠? 연화제 연꽃과 이런 벚꽃의 장관이죠,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지사예요, 그죠? 직지사를 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추억의 장소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도시 또는 고장에 대한 역사도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김천역에 대한 소나무와 평화시장, 또 연화지, 직지사, 그죠? 또 황악산에 대한 역사도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자기 고장에 도청이나 시청, 여러분은 김천시청을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공통적으로 관광 명소라는 게 있어요. 관광. 그럼 거기 보조 주제란에 클릭을 하면 봤더니 관광 명소에는 김천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에는 뭐가 없나 봐요. 그죠? 근데 동심권 대신 그래서 이 지역별로 관광 명소를 이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김천시의 역사라든지 행정지구라든지 또는 유명한 코스라든지 또는 국보나 보물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신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하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천시에 대한 레트로 경영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천시의 옛골에 대해서 좀 조금 전에 말한 김천시 소나무라든지 역사라든지 병화시장이라든지 연화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각각 그쵸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말한 김천시청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두 번째는 김천시에 대해서 한번 레트로 마케팅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을 문제 1번을 적용해서 즉 여러분들이 도청 시청 김천시청에 근무한다 생각하시고 관광객들이 김천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또 우리 학교는 외국인 학생도 있잖아요. 또는 내국인 학생들도 자기 친구나 또는 외국에 사는 친척이 김천시를 방문했을 때 무엇가 유명하고 김천시 또 뭐가 유명한 게 있습니까? 이런 장소적인 또 음식은 또 뭐가 있는지 놀거리 볼거리는 뭐가 있는지 또 먹거리 그죠? 뭐 과일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포도나 또는 자두라든지 그죠? 뭐 이런 등등을 잘 한번 이번 기회에 레포트를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김천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천시는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출처는 김천시청이나 네이버 구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분량은 자유니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코스를 한 1박 2일로 한다는 가정하에 정보를 수집하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에 이제 제출은 8주차 중간고사 목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7주차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출은 대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면 수정을 하면 출력을 해서 시험 보는 날 가져오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갑자기 온라인 시험으로 본다 또는 시험을 안 보고 수업을 한다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면은 제 메일로 파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면 출력해서 제출하시고 만약에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냥 메일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는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시험 문제 알려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로 시험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미리 학습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험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하셔서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오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7주차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잘 보세요.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